첫인상은 단 3초 만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잘 차려입은 옷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감이 느껴지게 만들며, 반대로 옷차림이 어색하거나 어울리지 않으면 올드한 인상을 주거나 자기 관리가 부족해 보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옷차림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특히나 부적절한 옷을 입으면 상대방이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렇기에 내 첫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패션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한데, 오늘은 최소 이 실수들만 피해도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첫인상을 망치는 패션 실수 12가지 알려드리면서 해결법까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깨뿔 솟은 티셔츠, 셔츠 니트. 특히 추운 겨울에서 봄,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오랜만에 옷을 옷장에서 꺼낸 경우 많이 하게 되는 실수인데요. 오랜만에 옷을 꺼냈을 땐 이 어깨 라인에 뿔이 생기지 않았는지 꼭 점검을 해주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나는 솔로 같은 일반인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어깨뿔을 신경 쓰지 않은 남출들이 많은 만큼 굉장히 흔한 실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깨뿔이 생긴 옷을 그냥 입는다면 꾀죄죄한 인상을 줄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깨뿔이 생기는 이유는 옷걸이에 옷을 걸었을 때 옷의 무게 때문에 옷걸이 자국이 그대로 남아서인데, 특히나 봄옷이나 여름옷 같은 경우는 두께감이 얇기 때문에 옷걸이 자국에 더욱 취약해지죠. 1차적인 해결법으로는 이 세탁소 옷걸이 절대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드리지만, 옷걸이에 걸어둔 옷은 시즌이 지났을 때 웬만하면 어깨뿔이 생겨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늘어난 부분에 스팀을 쐬면서 다림질을 통해 손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두 번째 실수, 구겨진 셔츠. 특히 새 옷을 주문했을 경우 그냥 입고 나가게 되는 경우나 빨래를 하고 나서 잘 털지 않고 건조시킨 경우 셔츠에는 아무래도 구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셔츠는 잘못 입으면 오히려 꾀죄죄한 인상을 줄 수가 있고, 격식을 갖추는 자리엔 너무 구겨진 옷을 입고 가면 성의가 없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셔츠는 기본적으로 구김이 많이 가는 편이기 때문에 가끔씩 급하게 나왔다거나 할 때 사소한 구김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물을 가볍게 묻혀서 말리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급한 경우에 써먹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셔츠를 입기 전날엔 미리미리 다림질을 해두시는 습관을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외출하기 직전에 다림질을 하려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세 번째 실수, 사이즈 미스. 요즘엔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은 시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쁜 옷을 발견했을 때 나에게 맞는 사이즈가 없다고 오버핏으로 그냥 입어야지 하면서 그냥 큰 걸 사서 입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남성분들 중에서는 특히나 교환 환불이 귀찮아서 그냥 입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이고요. 그 결과 길거리를 걷다 보면 오버핏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빠 옷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보이곤 하는데, 최근엔 교환 환불 절차도 간편해져서 클릭 몇 번이면 교환 환불이 가능하고, 요즘엔 직접 브랜드에서 수거도 해주니까 자기에게 안 맞는 사이즈의 옷을 무리해서 입으시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로 옷을 입는 게 나에게 잘 맞는 핏과 무드를 돋보이게 해주니까, 예쁜데 사이즈가 없는 옷을 발견했다면 요즘은 브랜드들도 워낙 많으니까 대안을 잘 찾아보시거나 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는 옷을 입으면 오히려 내 첫인상을 망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번째 실수, 오버핏 vs 그냥 큰 옷을 구분 못할 때. 세 번째 실수와 연장되는 부분인데요. 패션에서 말하는 오버핏이란 디자이너가 의도한 대로 어깨선, 가슴품, 기장감을 조절하여 스타일리시하게 보이게끔 일부러 크게 제작한 옷을 뜻해요. 반대로 그냥 사이즈를 크게 입었을 경우에는 아빠 옷을 입은 사람처럼 입는 사람을 짜리몽땅하게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죠. 어깨와 가슴품도 커지지만 기장도 그만큼 불필요하게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사이즈가 큰 옷이 오버핏이다 라는 인식은 버려주시고, 디자이너의 의도에 맞게 오버핏은 그대로 오버핏으로 입어주시고, 레귤러 핏은 어깨선에 딱 맞게 레귤러 핏으로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레귤러 핏, 세미 오버핏, 오버핏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어깨선을 주로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어깨뼈에 딱 맞게 입느냐, 조금 여유롭게 입느냐, 많이 여유 있게 입느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 사이즈 미스, 팬츠편. 내 체형에 맞게 바지를 잘 고르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패션 고자 소리는 듣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FW 시즌과 SS 시즌에는 원단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의 바지를 선택을 했더라도 가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SS 시즌에 출시된 바지들은 두께감이 보통 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민망함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죠. 먼저 허벅지에 가로 주름이 가는 핏의 경우, 엉덩이나 허벅지가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넉넉한 사이즈감을 선택해 주시거나 허벅지의 사이즈를 맞추고 허리를 수선하는 방법이 있죠. 생각보다 이 허리 수선은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아 허벅지 대비 허리가 얇은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마음에 드는 팬츠들은 허리 수선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핏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보통 남성분들이 벨트로 그냥 졸라서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여유 부분에 Y존이 쏠려 꼬투티처럼 보이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Y존이 부각되는 바지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미디가 너무 짧거나 허벅지 부분이 껴서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보통 엉덩이 부분까지도 이상한 경우가 많죠. 그럴 땐 이 미디가 여유가 있는 바지를 선택하시거나 아싸리 한치 수업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격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바지 브랜드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실수, 무릎 발사. 요즘 부츠컷이 다시 핫해지고 있죠. 완전히 대중적인 유행으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동안 와이드핏의 지배적인 유행이 다시금 새로운 사이클로 돌아온 데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플레어핏은 아니더라도 스트레이트핏이나 세미 와이드핏 찾는 분들 요즘 특히나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한동안 와이드핏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조금 슬림한 느낌의 바지를
바지를 입을 땐 반드시 무릎 발사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무릎 발사가 된 옷을 그냥 입고 다닌다면 패션을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잔뜩 꾸며도 후줄근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다림질만 해줘도 손쉽게 복구가 가능하니까 스트레이트, 세미와이드처럼 슬림한 바지들을 착용하실 땐 꼭 주기적으로 무릎 부분을 다림질을 해주시고요. 만약 무릎 발사가 너무 심하게 일어났다 그럴 땐 차라리 맘 편하게 세탁소 가서 다려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7번째 실수, 구부 슬림핏 바지. 다음은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패션의 유행에는 사이클이 있는데 이제는 쇠퇴기와 소멸기 그 사이에 있는 게 현재의 구부 슬림핏 바지예요. 바지핏의 유행 주기는 거의 10년에 걸쳐 바뀌는 만큼 다시 슬림한 바지의 트렌드가 올 수는 있으나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형태도 아마 다를 거예요. 입기만 해도 아저씨 느낌을 팍팍 줄 수 있는 1티어급 바지인 만큼 구부 슬림핏 바지를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정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8번째 실수, 바지 실루엣에 비해 볼드한 신발. 이것도 아재 느낌이 확 날 수 있는 경우인데 가끔씩 보면 청티슈를 신고 애매한 바지핏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보이시더라고요. 이 경우 애매하게 유행을 쫓는다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신발은 실루엣에 따라 볼드한 신발과 얇은 신발이 있어요. 예전 유행했던 어글리슈나 트레킹화가 대표적인 볼드한 신발이고 아디다스 삼바나 독일군 같은 신발들이 슬림한 쉐입에 발등도 낮은 편이죠. 그래서 같은 바지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신발의 실루엣에 따라 바지핏이 확연히 차이 나죠. 볼드한 신발에 밑단이 좁은 팬츠를 선택하게 되면 발이 둥둥 떠 보이면서 신발을 타고 다닌다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이 경우 밑단이 넉넉한 팬츠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자연스럽고 다리도 길어 보일 수 있죠. 반대로 바지핏은 너무 길고 낭낭한데 신발이 작으면 밸런스가 맞지 않는 느낌을 주고 바지도 너무 끌려다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요. 대신에 세미와이드나 루즈 테이퍼드 정도 선택을 해줘도 훨씬 밸런스 있는 실루엣을 연출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들 신는 나이키 에어포스 원도 동일합니다. 은근히 뚱뚱한 맛이 있어 밑단이 좋으면 잘 어울리지 않거든요. 신발의 부피감과 바지 밑단의 밸런스 꼭 고려해서 스타일링 하시면 좋겠습니다. 9번째 실수, 너무 싼 티셔츠를 구입하는 것. SSC는 특히 많이 하는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티셔츠는 소모품이지 하고 인터넷에서 너무 저렴한 걸 구매했다가는 티셔츠라면 응당 들어가야 하는 기본적인 가공인 덤브러싱이나 텐타 가공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아 몇 번 입지도 않았는데 금방 줄어들고 목도 금방 늘어나고 금방 누래지는 경우도 부지기수거든요. 요즘엔 유니클로나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SPA 브랜드들 티셔츠들이 기본적인 품질의 마지노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이나 보세샵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최고급 면 원단 중 하나인 수피마 코튼을 사용한 티셔츠들도 스펙 구성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굳이 너무 저렴한 티셔츠를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번째 실수, 의류 세탁 시 건조기 사용. 건조기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긴 하지만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건조기 사용을 최대한 지양하는 걸 권장드리는데요. 속옷이나 수건 정도야 건조기를 편하게 사용하도 무방하지만 건조기는 강한 열과 회전력으로 옷을 빠르게 건조시키는 대신 섬유에 열과 마찰을 가해 보풀을 발생시키고 고온으로 가해지는 강한 열기 때문에 줄어듦을 발생시켜요. 특히나 니트들은 건조기 사용 1회만으로 거의 못 입는 옷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운동복이나 레깅스, 청바지에 사용되는 스판덱스 소재는 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건조기 사용을 절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옷의 수명이 아예 끝나버릴 수가 있죠. 11번째, 어색한 소매 롤업. 날씨가 점점 풀리는 봄에는 자켓이나 셔츠 소매 롤업을 활용해 룩을 보다 스타일리시하게 풀어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롤업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옷의 핏과 기장감을 잘 고려해야 하는데 가끔 기장감이 길다는 이유로 그냥 롤업해서 해결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땐 롤업의 두께도 두꺼워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팔이 짧아 보이고 어색한 비율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롤업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원단이 얇은 아이템들을 위주로 픽해서 롤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청자켓도 롤업 많이들 시도하시는데 너무 두꺼운 두께감을 가지고 있거나 3번 이상 롤업을 했을 경우 착용했을 때도 어색한 실루엣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롤업을 하고 싶은 경우라면 개인적으로는 2회 정도만 접어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 내가 팔이 짧은 편이라면 절대 두껍게 롤업되는 옷들은 피해주시고 소매 기장도 너무 길지 않은 정도까지는 수선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소매단이 얇은 옷들을 선택을 해서 2번 접고 여기서 한 번 더 접어주시면 고정도 잘 되고 팔도 더 이상 짧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2번째 실수, 덩치에 비해 작은 라펠과 카라. 블레이저나 코트에 접혀있는 부분을 라펠이라고 부르는데요. 가끔 통통하신 분들이나 덩치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라펠이 너무 작은 옷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덩치가 큰데 이 라펠이 너무 조그만 걸 착용해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얼굴이 더 커 보일 수가 있거든요. 얼굴이 둥둥 떠다니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피그드 라펠이나 더블 브레스티드 자켓처럼 라펠이 큰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셔츠를 착용할 때에도 카라가 작거나 아니면 차이나 카라처럼 카라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통통하신 분들은 이런 디테일의 셔츠를 입게 되면 얼굴이 더욱 커 보일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카라가 크고 셔츠의 단추를 풀어 V존을 드러내 주신다면 조금 더 남성적인 느낌을 잘 살려 스타일링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깔끔한 패션은 긍정적인 첫인상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12가지 실수들 뽑아서 소개를 해봤고요. 이런 실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